재미있는 창작서라. 이야기 뚝딱. 오늘의 이야기는 딱 한 번 먹었을 뿐인데 그 배부른 것이 일주일, 아니 한 달은 지속돼 버리는 그런 아주 놀라운 국수집에 관한 이야기 올시다. 헌데 이곳이 한 마을과 얽혀서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하나 둘 펼쳐진다고 하는데 말이지요. 그럼 그 신기한 국수를 먹어보러 다 함께 출발해 보실까요? 뚝딱. 진눈깨비가 사정없이 흩날리던 조선의 한 남쪽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곳은 변산반도라 불리는 곳으로 중앙에 마상봉과 중매봉, 그리고 동쪽으로 좀 더 가면 궁관봉과 두오봉을 낀 아주 커다란 호수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말이지요. 이 주변 마을에 사는 이들은 하나같이 세 자녀 이상의 아주 많은 식구들을 거느리며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어째 이번 겨울은 또 어떻게 나야 할지 싶은데 말이지. 저짝 해변가 얘기를 들어봐도 무슨 조화인지 고기가 잡히기는커녕 집채만한 파도만 일렁인다는 것 아니겠나? 지난 가을에도 흉년이 들었으니 모아놓은 곡식은 있을리 만무하고 말이지. 아, 이젠 정말 저 산속에서나 먹을 걸 찾아와야 할지 모를 일인데 말이오. 얼마 전 관아에서 문지기 일을 하다 이유도 모른 채 내쫓기고만 허시 아비의 말이었습니다. 이 집도 7남매를 키우는 집안으로 아주 대가족이 한데 모여 살고 있는 터였지요. 이에 옆에서 듣던 김씨 어르신이 한 발 나서며 말을 이었어요. 아, 이런 정도면 그 새로 부임한 사또를 당장 내쫓기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살 방법을 찾으려면 그것밖엔 방법이 없지 않냐 이 말이오. 지난해에도 그토록 많은 곡식을 수탈해 갔거늘 어찌 이런 어려울 때에는 한마디도 말이 없냐 이 말이지. 여기서 딱 하나 있는 장터에만 나가봐도 다들 장사 안 된다면 난리지 않은가. 집에 먹을 것도 없어 죽겠는데 누가 이런저런 돈 쓸 일이 있겠느냔 말이오.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 마을 사람들은 그저 제 고개를 숙인 채 잠잠하기만 한 것이었습니다. 괜한 사또 얘기에 나쁜 말을 덧댔다가는 누가 밀고 해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것이었으니까 말이지요. 새로 부임한 사또는 이것만 봐도 민초들한테는 칼같이 엄격하기만 했을 뿐 자신의 입속만 제대로 차리는 자였던 것이었어요. 헌데 이를 가만히 듣고 있던 있는 한 사내의 눈빛은 달라도 뭔가 좀 많이 달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이자의 이름은 노기량으로 이곳 변산마을로 이사 오기 전까진 그래도 나름 먹고 살만했었거늘 홀어머니를 매시고 자신의 아내와 이곳으로 이사 온 뒤부터는 매일 밤 배고픔에 허덕이고만 있었지요. 오남매를 둔 가장이기도 했기에 이런 상황이 정말 납득이 안 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집도 식구가 나 빼고 7이나 되는데 말이오. 하루 한 끼를 먹으려고 해봐야 자식 5놈들 다 먹이고 나면 나머진 피죽 하나 끓여 먹지도 못한다지 않습니까? 아, 정말 이를 어찌해야 한단 말이오? 세상이 어찌도 이리 잔인해졌단 말입니까? 이에 모두들 더욱 깊은 한숨을 내뱉을 뿐이었지요. 노기량은 5남매들 생각에 더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고 말입니다. 헌데 이러고 난 얼마 후 눈이 펑펑 쏟아져 내리는 한겨울에 이르러 산에서마저 도저히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든 그때였어요. 노기량은 자신의 아내한테 잠시 해변가에 나갔다 오겠다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내 도저히 안 되겠소이다. 저짝 바닷가에라도 나가서 뭐라도 먹을 것을 좀 구해와야겠소이다. 거기엔 뭐라도 잡힐지 모르는 거 아니겠소. 이에 아내는 손사래를 치며 만류하는 것이었어요. 아, 거기에 간들 뭐가 있다 그러십니까? 평생 물고기 한 번 못 잡아본 양반이 거기 가면 무슨 고기가 저절로 튀어올라와 준답니까?
여기 호숫가에서도 겁난다고 근처에도 잘 못 가는 양반이. 그러자 이미 결심했다는 듯 고개를 내젓는 노기량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해변에라도 가면 뭐가 있을지 모르는 거 아니겠소. 이러고 눈 속에만 갇혀 있어 봐야 우리 아이들이 삐쩍 말라가는 모습만 지켜봐야 된다는 거 아니오? 난 도저히 그러고는 못 있으니까 조심해서 얼른 다녀오겠소이다. 내 다녀오는 동안 내 먹을 목가정 애들하고 어머니께 잘 나눠주시오. 이 말을 마지막으로 오남매가 자는 사이 집을 나서는 노기량이었어요. 그리고는 봉우리 하나를 넘어서는 어느새 멀리 보이는 바닷가 근처에까지 이르는 그였습니다. 헌데 이것이 어찌된 일일까요? 그곳에 드문드문 집이 보이기 시작하던 그때에 그 한참은 추운 날씨에도 웬 저고리만 입고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겨울 한파는 자기 일도 아니라는 모양으로 말이지요. 그러면서도 허연 입김을 마구 뿜어대며 뛰어노는 천진난만한 아이들인 것이었습니다. 아니 요런 날씨에 저놈들은 춥지도 않다는가? 어디서 저런 기운들이 나는 것이오? 우리 아이들보다 대체 살껍데기가 얼마나 두껍길래 저러는 것인가? 여기서 살껍데기라 함은 그 살이 아주 통통하게 쪄 있다는 것이었어요. 헌데 그런 건 그 아이들뿐만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멀리서 걸어오는 두 어르신도 얼굴에 생기가 도는 건 물론이요. 입은 한복이 꼭 끼일 만큼이나 자신의 배를 문지르며 배부르다 흐뭇해하는 것이었지요. 아, 오늘도 국물 맛이 아주 일품이었다는 거 아닌가? 그 깊기도 깊은 육수가 말이지. 그 잘 때도 쭉 올라오는데 내 그 꿈가정 꿨다는 거 아닌가? 예전에 그 국수 한 사발도 못 먹어서 배골턴 시절 말이지. 헌데 그 꿈에서 깨고 나니까 아 어찌나 기쁘던지. 아, 진짜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요? 열흘 전에 먹어놓아도 오늘 또 먹은 것 같아 버리니 나도 글쎄 입맛만 다셔도 그 국물 맛이 올라와 버리는데 아, 그나저나 밥할 일이 없어 너무 신난다는 거 아니요. 내 당신하고 살아생전에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소. 아이고 배불러라. 이런 말들이 지나쳐가는 동안 노기량은 너무도 어이가 없는 것이었어요. 요즘 시기에 대체 뭘 먹었길래 저리도 배부르다 할 수가 있는 건지, 또 뭐가 그리도 맛있었기에 그것도 몇 날 며칠 동안 생각이 난다는 건지 정말 궁금하기만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노부부는 저 멀리로 사라진 뒤였지요. 이에 노기량은 동네에서 뛰놀고 있던 아까 그 아이들한테 다가가 몇 마디 묻기 시작했어요. 얘들아, 이 동네에서 제일 장사가 잘 되는 식당이 있다더냐? 내 여길 지나다 그런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아서 말이지. 그러자 한 아이가 하던 놀이를 멈추고는 대답을 이어했습니다. 어떤 식당을 묻는 것입니까요? 저 아래 있는 장터에 파리 날리는 식당을 물으시는 걸까요? 아님 요 동네에서 알 사람만 안다 하는 그 어탕국시 집을 물으시는 걸까요? 노기량의 입장에선 참으로 아이의 답변이 요상하기만 한 것이었어요. 그의 동네에선 뭐가 됐든 자신들의 국밥집을 알리지 못해 안달이었건만 여기 국수집은 알 사람만 안다니 잘 이해가 가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어찌됐든 그 어탕국시 집이 더욱 궁금해지기만 한 노기량이었지요. 거 기왕이면 파리는 안 날렸으면 좋겠구나. 그럼 이 동네에서 그 알만한 사람만 한다는 그 식당을 좀 알려줄 수 있겠느냐? 거기가 좀 맛집이라 소문이 자자한 것 같던데 말이지. 그러자 맛집이라니요? 거길 그냥 맛집이라는 건 정말 가당치도 않다 안 합니까요? 헌데 우리 아버지가 다른 사람한텐 함부로 알려주지 말라 그랬는데 말이지요? 이에 다른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어요.
그럼 너희한테 안 들었다 하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내 누구한테도 말 않고 니들이 말해줬다는 건 평생 비밀로 할 테니까 말이지. 근데 무엇보다 내가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말이다. 벌써 며칠을 굶었는지 모르겠구나. 이런 노기량의 말에 잠시 망설이던 아이 중 하나가 대답을 이어했습니다. 그럼 이 길을 따라 곧장 가시면 말입니다. 작은 주막 하나가 나올 텐데 그 안에 들어가시면은 제일 깊숙한 쪽에 빈 창고 하나가 나올 텐데 말이지요. 거길 열고 들어가시면 되겠소이다. 주모 아주머니한테는 꼭 어탕국수 달라고 하면 되고 말이지요. 라더니 아이들은 곧장 자신들의 놀이에 또 열중하는 것이었어요. 이에 두말 않고 비밀로 하겠다란 노기량의 말은 다시 제 입속으로 쏙 들어가고 만터였습니다. 그리고는 아이의 말대로 곧장 길을 따라 걷던 노기량은 곧 작은 주막 앞에 다다를 수 있었어요. 헌데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그의 눈에 손님들이 전혀 보이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토록 맛있고 배부른 맛집이라면 어찌 사람이 이리도 없을까 싶은 것이었지요. 아니, 행여나 이놈들이 그 팔이 날리는 밥집을 알려준 건 아닌가 싶네 그려. 내 그럴 것 같으면 다시 가서 혼쭐을 내주겠구만. 이라며 그 주막 안으로 발을 들이는 노기량이었어요. 정말 바깥 분위기 그대로 그 주막 안은 썰렁하기만 한 것이었습니다. 붓두막도 근처에 있건만 누구 하나 나와 반기는 이가 없는 것이었어요. 이에 한숨을 내쉬며 그 아이가 말한 창고로 발길을 옮기는 노기량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굳게 닫힌 그 문을 천천히 열어젖히는 그였지요. 헌데 이것이 어찌된 일이었을까요? 그 창고 안에는 글쎄 사람들이 한가득 들어차 앉아 수다를 떨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다들 국수 한 그릇씩을 비워가며 맛있다며 연신 또 칭찬을 이어하고 있는 것이었지요. 이런 모습의 노기량은 얼떨결에 빈 평상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어째 혼자 오셨소? 이 동네분은 아닌 것 같은데? 작은 물 사발 하나를 들고 온 주모가 말을 붙였어요. 아, 그렇긴 한데. 어째 어탕국수 하나 좀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러자 제대로 보지도 않고는 물 사발만 내려놓는 주모였습니다. 아, 여긴 어탕국수밖엔 없는데 오셨음 잡수셔야지요. 그럼 내올 테니 조금만 기다리시오. 그러더니만 정말 눈 깜짝할 새에 국수 한 그릇을 내오는 주모인 것이었어요. 국수는 모자라도 이것만 먹고 가시오. 엽전 5푼이니 자리에 그냥 놓고 가시면 된다오. 그리고는 또 창고 끄트머리로 사라지는 주모였습니다. 이에 노기량은 뭐가 됐든 배가 미칠 듯이 고팠던지라 그 어탕국수를 허겁지겁 단숨에 비워버리고 마는 것이었지요. 아이고, 잘 먹었다. 맛은 뭐? 그냥 저냥이긴 한데. 어탕이라면서 고기는 아주 쬐개밖에 안 들었구만 그래? 텅 빈 국수 그릇을 멍하니 바라보던 노기량이었건만 금세 자리에서 일어나 그 주막을 빠져나오는 그였어요. 아, 벌써 해가 지니 어디서 하루만 묵고 가야 쓰겠구만. 내일 아침에나 좀 바닷가를 뒤져봐야 쓰겄다. 이라며 근처 민가에서 하루 묵기를 청하는 노기량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집에서 정신없이 잠에 빠져든 그였지요. 그리고는 아침이 되어 아침밥을 먹고 가란 집주인이었습니다. 이에 노기량은 괜찮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이었어요. 진짜 말 그대로 속이 꽉 찬 느낌에 어제 먹은 어탕국수가 아직까지도 입안에 맴돌고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그 주막 창고에서 어탕국수라도 먹었나 보구만 그려요. 어제 저녁부터 굶었으면 배고플 만도 한데 말이지. 아니, 어찌 아셨습니까요?
그러자 그 집주인은 환히 웃으며 노기량을 빤히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아, 이 동네에서 그 어탕국수 먹고 난 뒤면 당신처럼 아침에도 배부르다 배를 만지고 있는 것을 지금 댁도 똑같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이제 먹을 때가 되났건만 아직까진 가진 못했어서 아침상 한번 차려드릴까 했는데 말이지요. 이 말에 노기량도 얼른 말을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나도 좀 신기하긴 해서 말이지요. 분명 어제 그 고기도 별로 안 든 그 국수를 먹고 났건만 자고 일어나서도 그 국수 맛이 입에 감도니까 말입니다. 배가 그대로 배부른 건 둘째치고 그 맛도 더 맛난 기억으로 올라온다지 않습니까? 이에 집주인의 아내가 갑자기 나타나 끼어드는 것이었어요. 아, 그런 줄도 모르고 그 국수를 드셨답니까? 헌데 이 동네 사람들만 아는 걸 어찌 안 것이오? 그 어탕국수를 먹으러 이 동네에 온 것은 아니었을 텐데 말이오. 그러자 그 자초지종을 털어놓는 노기량이었습니다. 물론 그 아이들이 어디서 놀고 있었는지는 모른다 하고 말이지요. 거 외부인치고 참 운 좋은 분이시구만 그려요. 어찌됐든 이젠 그 어탕국수를 드셨으니 한 달간은 물만 드시면 되겠구만요. 이 말에 깜짝 놀라는 노기량이었어요. 아니, 물만 먹으면 된다니요? 그것이 무슨 소리랍니까? 아, 그 어탕국수 말이요. 그것이 세상에서 제일로다가 신기한 먹거리라는 거 아니겠소. 한번 먹고 나면은 한 달 동안은 좋게 배가 안 고파져서 그 어떤 음식도 생각나질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요즘 같은 험한 시국에 그야말로 하늘님이 내려주신 귀한 선물이지 않겠소. 이런 소리를 듣고 나온 노기량이었건만 정말 가당치도 않다는 듯 헛웃음만 짓고 있는 그였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 생전 이처럼 진지하게 들어보는 건 처음이구만 그래. 어째 나이도 그리 자신 것 같지도 않구만. 벌써부터 노망이 드셨나? 이리저리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길을 나서는 노기량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닷가 근처를 이래저래 돌아다녀 보는 그였지요. 허나 뭐 하나 먹을 거리라고는 눈을 뜨고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거의 해가 뉘엿뉘엿 질 때쯤이 되어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었지요. 헌데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어째 내 배가 하나도 안 고픈 것인가? 정말 그 주인 얘기 마냥으로 그 어탕국수가 이리도 날 요상하게 만들어 놓은 건가? 설마 이런 어탕 입맛가정? 그랬습니다. 그 어탕국수의 깊은 맛이 새록새록 입안을 가득 메우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방금 그 국수 한 사발을 먹고 났다는 마냥으로 뱃속이 아주 든든한 것이었습니다. 거참, 진짜 요상하고만 그래. 어찌됐든 요놈의 힘으로다가 얼른 집가 좀 가봐야 쓰겄다. 내친 김에 얼른 집까지 다다를 수 있었던 노기량은 비록 빈손으로 돌아왔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환히 맞아주는 가족들의 환대에 눈물을 찔끔 내비치는 것이었지요. 그리고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더 지나갈 때였습니다. 정말 노기량의 뱃속이 더 든든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아니, 근데 당신 여지껏 밥을 한 끼도 안 먹었는데 정말 괜찮은 것이오? 뭐 죽이라도 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요? 그러자 노기량은 그 어탕국수를 떠올리며 손사래만 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괜찮다니까는. 내 좀 따져볼 것이 있어 그러니까는 내 걱정은 말고 그 애들하고 어머니나 잘 챙겨주시오. 내 얼른 장작거리나 좀 또 패놔야 하니까는. 이라며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나는 동안에도 노기량은 뭐 하나 먹은 것이 하나도 없었건만은 든든한 속으로다가 해야 할 집안일만 척척 해놓는 것이었지요. 그런 와중에도 그 어탕국수의 진한 국물 맛은 매 끼니마다 그의 입안에서 감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보름을 넘어설 때까지도 그의 배부름은 가실 줄 모르는 것이었지요. 하이고야. 정말 그 얘기가 진짜였고만 그래? 이거 신기하기가 그지없어 버리는구만. 이런 혼잣말에 그 한 달이 지나고 나자 정말 거짓말같이 노기량의 배에서 살짝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그제서야 뭘 먹어야 할 때가 되놓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남편을 바라봐온 아내는 함께 신기해하며 그 연유를 끊임없이 묻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내가 그 바닷가 쪽에 나갔을 때 말이오. 정말 신기한 국수집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리고는 그곳에서 들은 소문과 그 국수에 대한 얘기를 전부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니 그럼 당신이 한 달 동안 굶어도 일의 기력이 좋은 것이 다 그 어탕국수 때문이란 겁니까? 어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오? 그러면서도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오남매와 어머니를 모시고 얼른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는 것이었지요. 이런 아내의 말에 노기량은 진작 그리 생각했다면서 얼른 온 가족이 외출하도록 준비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들 가족 8명은 그 바닷가 마을로 향하는 것이었지요. 결국 그 주막 안에 이르러 창고 안으로 발을 들인 그들이었습니다. 그날보다 더 붐비는 사람들 틈 속에서 이들 가족은 그 어탕국수 한 사발씩을 받아들고는 바닥까지 싹 비워내는 것이었지요. 헌데 그러는 동안 장작더미에서부터 온갖 식재료들을 옮겨내는 한남정네가 노기량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약간 특이한 얼굴이었던지라 그 인상이 뇌리에 남는 것이었습니다. 헌데 어찌됐든 노기량의 가족은 모두 배부른 배를 잘 쓰다듬으며 집으로 돌아왔는데 말이지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열흘이 지나는 동안에도 이들 가족은 어디 하나 배고픔이란 걸 느끼지 못한 채 그 진한 국수 맛을 매 끼니 때마다 느끼며 정말 만족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어찌 이리도 배가 안 고플 수 있답니까? 그 어탕국수도 방금 먹은 것 같고 말이지요. 아, 그래 말이다. 며느라, 너도 그렇느냐? 그 어탕국수 집에 무슨 귀신이라도 들린 게 아니라면 말이다. 어찌 그 국수 한 사발에 이리도 오래 속이 편할 수가 있는겨? 이런 그들의 말처럼 노기량의 가족은 그야말로 눈물 어린 포만감에 젖은 채 온종일 기뻐만 하는 것이었어요. 이젠 그 신기함을 넘어 매일같이 뭐 하나 입에 넣질 않아도 뭔지 모를 기운이 펄펄 솟아올랐으니까 말입니다. 이에 노기량의 아내는 온갖 밀린 집안일이나 그 밖에 아이들을 챙기는 것에도 충분히 공을 들일 수가 있는 것이었어요. 뭐 하나 가진 것이 없어도 몸을 움직여 얻어내면 되는 터. 그래도 매 끼니마다 제때에 챙겨 먹은 상태이다 보니 그간 잃어버렸던 밥심도 매일같이 남아도는 터였지요. 그리고는 한 달이 지난 뒤에야 또다시 그 어탕국수 집을 찾는 노기량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 고개를 2-3개나 넘어가야 함에도 이들 가족은 뭐 하나 힘들일 필요가 없는 것이었지요. 그저 한 달간 또 배불리 편히 지낼 생각만 들었다 보니 이산저산을 뛰어댕길 만큼이나 너무도 신이 난 것이었습니다. 헌데 노기량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이었어요. 자신의 마을 사람들한테도 이러한 사실을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우리 동네 이웃들도 하나같이 배골코 있긴 마찬가지인데 말이지. 그들도 우리처럼 매일 배불리 살면 얼마나 좋겠는가. 물론 그 국수집이 그리도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받아낼 수 있을지 도통 모르겠지만 말이오. 그러자 그 국수집에 거의 다다를 즈음
노기량의 아내가 말을 잇는 것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말입니다. 우리도 이제서야 겨우 그 신기한 곳을 찾아 먹기 시작했는데 말이오. 그러다 행여 우리 먹을 것도 모자르면 대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요? 그러니 그 일은 차차 생각을 해보심이 어떤가 싶습니다. 이런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노기량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곧 그 주막집에 이르러 창고의 문을 두드리는 그였지요. 헌데 여느 때처럼 그 안이 웅성웅성해야 함에도 창고 안은 그저 고요하기만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그 문을 열려고 해보자 굳게 닫힌 문이 꿈쩍도 하질 않는 것이었어요. 아니 이것이 어찌된 일이란 말인가? 대체 이분이 왜 안 열리는 것이지? 그 안에 안 계시오. 여기 어탕국수 좀 먹으러 왔소이다. 그런 그때였어요. 그 창고 옆 작은 부뚜막에서 낯익은 주모가 나와 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국수를 못 판다 안 합니까? 재료가 똑 떨어졌으니까는 한 사나흘 정도 지난 뒤에 와주시오. 바깥 양반이 재료 구하러 갔으니까 말입니다. 이에 허탈해하는 노기량과 그의 가족이었어요. 아, 그것이 어찌 사나흘이나 걸린답니까? 그전에는 도저히 못 먹는 것이오. 그러자 주모는 안 된다며 고개를 내젓더니 냉큼 다시 부뚜막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아,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냐? 사나흘이라면 우리가 먹을 것도 채 구해놓지 못했거늘. 그 정도는 기다리기가 힘들 텐데 말이지. 어찌됐든 노기량과 그의 가족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는 하루 이틀이 지나는 동안에도 굶주린 배를 부여잡은 채 울상만 하고 있는 것이었지요. 아버지, 어째 이젠 고프다 못해 배가 아프다 안 합니까요? 옛날에는 몰랐는데 이 배고픔이 왜 이리도 더 심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정말 그랬습니다. 노기량과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홀어머니 또한 예전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극도의 배고픔이 찾아온 것이었어요. 특히나 밤이 되면 피죽을 끓여 먹고 난 뒤였더라 할지라도 배가 더욱 심하게 고파오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꼬르륵 소리가 방 안 전체를 가득 메우고도 남을 지경이었으니까 말이지요. 내 도저히 안 되겠소이다. 밖에 나가서 뭐라도 구해오는 수밖에. 이에 그 다음 날로 노기량은 산중을 헤매며 또다시 무언가 먹을 만한 것들을 찾아다니기에 이르렀어요. 헌데 해질 무렵까지도 뭐 하나 손에 들린 것 없이 산길을 내려와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그의 지게엔 나무뿌리 조금과 약간의 버섯들만 메어져 있을 뿐 집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한 것이었지요. 어째 이 버섯을 먹어도 되는지 모르겠구만 그래. 예전 아내가 이런 비슷한 걸 먹고 엄청 고생을 하긴 했는데 말이지. 이런 여차에 금세 해가 져버려 컴컴한 밤이 찾아온 그때였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목 그 거다란 호숫가에 잠시나마 발을 멈춘 노기량이었어요. 내일은 이 호수에서 뭐라도 잡아봐야 쓰려나. 내 좀 무섭긴 하다만 어디 나룻배 하나 구하기도 사정이 여의치가 않겠지만 말이지. 헌데 그때였습니다. 그 넓은 호숫가 한가운데에서 뭔가가 굼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었어요. 아니, 저것이 뭐다냐? 이런 오밤중에 뭐가 저기에 나가 있는 것이여? 이에 눈을 더 지켰던 노기량이 그 호수 가운데를 자세히 바라보자 그것은 아주 작은 나룻배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배를 타니가 뭔가를 물에서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커다란 무언가를 말입니다. 이후 하던 일을 다 마쳤는지 노기량이 있는 호숫가 쪽으로
서서히 다가오는 나룻배였어요. 이에 순간 나무 뒤로 몸을 숨기는 노기량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나룻배에서 내리는 자를 가만히 바라보는 그였지요. 헌데 그 자를 보곤 깜짝 놀라는 노기량이었어요. 그 배에서 커다란 자루를 들쳐매고 내린 자는 다름 아닌 그 어탕국수 집에서 봤던 그 주인인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집 주모의 남편인 것이었지요. 아니, 저 자는. 허면 그 똥이 났다는 국수 재료가 저것이란 말인가? 아니, 근데 어찌 여기 호수까지 와서 대체 뭘 건져 올린 것이요? 이에 놀란 눈으로 좀 더 지켜보던 노기량은 커다란 자루를 어깨에 인 채 집으로 돌아가려는 그를 얼른 잡아세우는 것이었어요. 저기 잠깐만요. 그 국수집에서 뵀던 그 주인 아니십니까요? 저 기억 못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순간 화들짝 놀란 표정의 남정네였지요. 그리곤 살짝 뒤로 물러서더니만 사람 잘못 본 것 같소이다. 라며 애써 모른 척 제 갈 길만 바삐 걷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그 국수집에서 봤던 주인이 맞았는데 말이지요. 가까이서 본 얼굴 생김새나 걷는 면모까지 모두 정말이지 그 어탕국수집 주인이 틀림없는 것이었어요. 허나 저리도 외면에 가버리니 다시 말을 붙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로 어찌됐든 이젠 사흘이란 시간이 지나고 난 터 다시 그 국수집을 찾아가는 노기량의 가족들이었어요. 그려. 그땐 분명 그 재료를 잡아갖고 가던 모양새였는데 말이지. 이젠 문을 열었겠지만 말이오. 헌데 왜 자신이 국수집 주인이 아니라고 한 것이었을까? 내볼 땐 분명 무슨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말이지. 거참 알 수가 없는 노릇이렸다. 이런 속생각에 어느덧 그 국수집 창고에 다다른 노기량과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리곤 이내 문을 열자 역시나 왁자지껄 떠드는 동네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것이었지요. 이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노기량과 그 아내였습니다. 그리고는 이들 가족 모두 금세 나온 어탕국수 한 사발을 뚝딱 비워내는 것이었어요. 아버지, 이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거 아닙니까요? 정말 딱 맞게 배부른 것이 이젠 집에서 잘 때도 배가 안 아플 거 아닙니까? 막내가 너무 신이 난 듯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이에 어른들은 모두 한바탕 웃어 보이는 것이었지요. 헌데 그 국수집 주인을 이리저리 찾아보는 노기량이었건만 그 남자의 모습은 보이질 않는 것이었어요. 어찌됐든 엽전 몇 푼을 자리에 놔놓은 채로 집으로 돌아온 노기길량과 그의 가족이었지요. 그리고는 또 한 달간 아주 배부르고도 행복한 날들을 이어가는 그들이었습니다. 정말 맛있는 음식 하나 부러워할 필요가 없이 말이지요. 헌데 그런 와중에 노기량은 대체 그 호수에서 끌어올린 재료가 무엇이었을지 궁금하기만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왜 자신이 어탕국수집 주인이 아니라 발뺌을 한 것이었는지 도무지 그 의문이 가시질 않는 것이었어요. 허나 이번에도 한 달이 금세 지나쳐간 뒤라 이번엔 제일 친한 친구 이은형을 불러다가 함께 국수를 먹으러 가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 이은형은 노기량의 말에 신기하면서도 그저 반신반의한 마음으로다가 그 국수집을 함께 따라 나선 것이었지요. 그리고는 결국 국수를 먹고 나더니만 노기량 이상으로 깜짝 놀라 자빠지며 매일같이 노기량을 찾아오는 것이었어요. 이건 정말이지. 살면서 경험하기 힘든, 아니 경험할 수조차 없는 아주 신기한 일이 아니던가? 이래 좋은 것이라면 동네 사람들 모두가 함께 먹어야 쓸 것을.
이놈의 관가에선 또 연함은 곡식을 빼앗아갔다고 하던데 이래 더 살기가 어려워졌으니까 말이지. 헌데 이런 친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그 국수의 재료가 무엇일지 가시지 않는 의문점을 모두 얘기해주는 노기량이었어요. 이런 친구의 말에 함께 고민을 하며 그 문제의 호숫가를 거니는 그들이었습니다. 행여나 그 국수집 주인과 마주치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말이지요. 먼 호숫가를 바라보며 노기량은 그 건져 올린 무언가가 꼭꼭 숨겨야 할 만큼이나 귀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싶은 것이었어요. 아님 들키면 절대 안 될 만한 그런 요상하고도 끔찍한 것은 아닐지 싶은 것이었지요. 헌데 그런 와중 친구 이은영도 함께 호숫가 다른 쪽에 나 있는 나루터에 다다른 그들이었어요. 그리고는 나이 지긋한 사공을 마주하며 이래저래 말을 묻는 노기량이었습니다. 헌데 이 호수에서 뭐 잡힐 만한 것이 있는지 모르겠소이다. 요즘 누가 여기서 뭘 잡아올리는 걸 봤다는데 말이지요. 그러자 그것이 뭔 소리냐는 듯 눈을 치켜뜨는 뱃사공이었어요. 무슨 잡을 것이 있냐니? 내 요즘 날씨에 그런 소린 또 처음 들어보는군 그래. 여 호수에선 뭐 하나 잡히는 것이 없어. 낚시꾼들 발길도 뚝 끊어진 지 오랜데 말이지. 이 말을 듣고 나자 노길량의 친구 이은영이 그 어탕국수집 주인 얘기를 꺼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오밤중에 뭔가 커다란 걸 길어 올렸다면서 말이지요. 자신이 직접 보지 않았음에도 마치 자신이 봤다는 양 말입니다. 그러자 사공은 자신의 눈을 실눈처럼 뜨더니만 아주 놀라운 말을 이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모르긴 몰라도 여기서 건져 올리는 거라면 말일세. 아, 외고 있지 않은가? 아주 오래전에 여기 산 주변에 산적이 들끓을 때 말이지. 아, 그놈들이 글쎄 마을 사람을 있는 대로 괴롭히다가는 그 해안 사람들을 이 호수로 던져 넣었다는 거 아니겠는가? 그리고서는 지금 들어온 요 사또 양반도 말일세. 아, 그 산적 놈들보다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은 모양새로다가 왜 그 중형의 처한 자들이나 고문당한 이들을 말일세. 쥐도새도 모르게 없앤 뒤에는 여 호수에다 내다버린다는 소문이 있지 않았겠나? 그러니 그 시신을 꺼내가는 거 아니면 여서 뭘 건질 게 있겠는가? 그거 참 의심스럽기 짝이 없구만 그래. 이 말에 깜짝 놀라는 노기량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친구 이은영과 길고 긴 얘기를 주고받는 것이었지요. 설마 그 국수에 필요하다는 재료가 말일세. 설마 그것은 아니겠지. 왜 그 있자는가. 그런 특이하고도 신기한 음식이라면 말일세. 뭔가 그런 요상하긴 한 것이 들어갔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지. 이미 먹어버린 어탕국수였거늘 친구가 말하는 그 요상한 것이 설마 그 버려진 시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 노기량은 갑작스레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더니만은 그 친구 이은영과 함께 결국 길가에다 오물을 쏟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네 그려. 그 어탕국수집이 또 재료가 소진됐다고 할 때 말일세. 우리가 그 호숫가에서 한번 기다려봅세. 그리고 그때 확인을 해보면 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러자 흔쾌히 고개를 끄덕이는 친구 이은형이었어요. 그리고는 결국 그날이 되어 노기량과 친구 이은형은 그 호숫가에서 진을 치고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느새 컴컴한 밤이 되기에 이르자 정말로 귀신인 마냥 그 어탕국수집 주인이 나타나는 것이었어요. 이내 배를 저어 호수 한가운데로 간 그 주인은 또 무언가를 주섬주섬 호수 아래에서 끄집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뭔가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것이었지요. 이윽고 그런 국수집 주인이 다시금 호숫가로 나오는 그때 거기
잠깐 꼼짝 마시오. 거기에 든 것이 무엇인지 당장 이리 내놔보시오. 이런 노기량의 말에 옆에 있던 이은영도 얼른 그 주인의 길을 막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천천히 그 자루를 내려놓는 어탕국수집 주인이었어요. 그러더니만은 멀뚱히 노기량이를 바라보는 것이었지요. 아고 국수집에 와서 조용히 먹고 가기만 하면 될 일이지. 이걸 왜 하려고 이리도 소란이란 말이오. 이에 노기량은 아, 이제서야 날 알아보는가 보네. 그려요. 이제야 바른 말씀하시는데 이전엔 왜 그리도 발뺌을 했던 겁니까? 그 자루에 뭐 의심이라도 살만한 것이 들어있는 거 아니고선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재료인지 뭔지 아는 걸 좀 확인해 봐야겠소이다. 제 아무리 그 국수가 신기하다 해도 말이오. 그 어탕국수에 들어가는 것이 뭔가 요상한 것이라면 이제껏 먹은 것을 다 토해낼 수도 없는 노릇이거늘. 그래도 사람이 먹어도 되는 건지 내 그걸 알고 싶다 안 합니까? 자고로 사람 먹는 걸로 장난치면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이거늘. 아, 후사가 두렵지 않다는 것이오? 이런 단호한 노기량의 말에 그 국수집 주인은 결국 그 자루를 툭하니 밀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확인해 보시오. 당신들이 봐도 뭔지 알 재간이 있겠냐마는. 이 말에 조심스레 그 자루를 열어보는 노기량이었어요. 헌데 이것이 어찌 된 일일까요? 무슨 시커먼 흙더미만 잔뜩 들어차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건 대체 무엇이란 말이오? 뭔 호수 바닥을 긁어놓은 것도 아닐 터. 대체 이런 알갱이들이 뭐냐 말이오? 그러자 그 국수집 주인은 하는 수 없다는 듯이 긴 설명을 이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내 당신들한테 이것이 뭔지 얘기하면 말이오. 당신들 생각에 어디 내 말을 믿을 재간이 있겠냐마는 내 그걸 믿든 말든 당신들 문제라는 것 아니겠소. 그럼 어쨌든 그 한 달 동안 그리도 배불러 있었다면 말이오. 그래도 큰 복을 내려받은 것이라 생각은 들 터이니 이것이 뭔지 지금부터 내 하는 얘길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비밀로 해달라 이 말이오. 그것이 사람이라면 꼭 지켜야 할 도리일 수도 있는 것을. 어디 약속해 주실 수 있으시겠소? 그러자 서로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이는 노기량과 이은영이었습니다. 네, 한 3년 전의 일이었소이다. 그땐 국수집에 하도 파리가 날려서는 더 깊은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오지 않으면 안 됐는데 말이지요. 헌데 바닷가 어부였던 국수집 주인은 그 깊은 바다에서 글쎄 아주 커다란 은빛 물고기 한 마리를 척하니 건져 올린 것이었어요. 아이고야, 이것이 어찌 된 일이더냐. 아주 실한 놈을 잡아 올렸구만 그래. 내 평생 처음 보는 이 물고기가 대체 무엇이라더냐. 이 말을 알아들었는지 말았는지 그 커다란 입을 꿈뻑이며 차분히 누워있기만 한 물고기였습니다. 헌데 이 물고기의 눈빛이라는 것이 국수집 주인의 마음을 빼앗기 충분한 것이었어요. 마치 자신을 잡아먹지 말라 말하는 듯 한 것이었으니까 말입니다. 이에 고민을 하던 국수집 주인인 어부는 그 물고기를 다시 어망에서 빼내더니만 다시 바다로 던져주려던 그때였어요. 잠시만요. 절 그냥 잡아가심이 어떨까 하는데 말이오. 이 말에 깜짝 놀라는 어부였습니다. 하마터면 뒤로 낮아 빠지다가는 배에서 떨어져 버릴 뻔한 국수집 주인이었어요. 네, 그 은혜는 톡톡히 치르겠습니다요. 그러니 절 그냥 데리고 가셔서 좀 도와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물고기의 말씨가 어찌나 또박또박했던지 어부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는 그 물고기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물고기는 아주 신기한 말들을 이어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말입니다. 우연도 아닌 필연으로 어르신께 잡혀 올려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요?
사실 저는 말입니다. 이 바닷속 용왕님께 선택받은 그런 바다 물고기의 왕인데 말이지요. 제가 이런 넓은 바다를 다스리기에는 아직 깜냥이 안 되는 듯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저 안쪽 호수에서 실력을 갈고 닦은 뒤에 이 바다로 다시 돌아와 능력을 펼치는 것이 사뭇 맞는 이치가 아닐까 싶어 말이지요. 그러니 부디 절 좀 저 안의 호수에다가 데려다 주십사 하고 이래 제가 나서서 이 그물에 잡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듣고 있던 어부는 그저 놀라 주저앉은 채로 고개만 끄덕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저 호수에 풀어만 주신다면은 제가 꼭 그 은혜를 몇십 배로 갚아드리겠소이다. 그러니 이젠 국수 장사가 안 되는 걱정일랑 이 바다에 버려놓고 가시지요. 제 맘속까지 꿰뚫고 있는 듯한 물고기의 말에 어부는 깜짝 놀라면서도 천천히 자신이 사는 육지로 배를 모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말 그대로 그 호수에 물고기를 풀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자 물고기는 곧 자신이 할 일을 쭉 읊는 것이었어요. 그럼 전 이 호수에다 저만의 세상을 만들 예정입니다요. 제가 수많은 새끼들을 낳아 놀라치면 곧 저와 제 아이들이 온갖 배설을 해댈 텐데 말이지요. 때마다 그것들을 가지러 오셔서 말입니다. 그걸 갖다가 푹 고아서는 국수에 밑국물로 쓰시면 말이지요. 분명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야 말 것입니다요. 그것도 아주 배고픔을 싹 잊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런 물고기의 말을 듣고 난 어부이자 그 국수집 주인은 이 모든 일들이 요렇게 이루어졌다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이 모든 얘기를 듣고 난 노기량과 이은영이었건만 그래도 내 직접 그 물고기를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겠소이다. 어찌 제 스스로 말을 할 줄 아는 물고기가 있단 말이오? 그런 건 옛날 얘기에서나 지어낼 그런 수준의 것인데 사람을 뭘로 보고 그런 어린애들이나 믿을 얘기를 막 지어낸답니까? 지금 이 자리를 내빼려고 거짓말을 막 해대는 거 아니냔 말이오. 이런 이은형의 말에 노기량도 고개를 끄덕이고 난 이후 결국 그 호수 한가운데에서 나룻배 위에 서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부가 그 물고기를 부르자 정말 귀신같이 솟아오르는 그 모습에 깜짝 놀라 나자빠지는 노기량과 친구 이은형이었어요. 이에 거는 말마다 사람처럼 대답하는 모습에 입이 떡하니 벌어진 채 다물 줄을 모르는 그들이었습니다. 정말 미안하오. 그 말이 사실이었구만 그려요. 이런 노기량을 보자 그 물고기는 물 위에 뜬 채로 또 신기한 말들을 이어가는 것이었어요. 어째 제 예상대로 이 마을에서 중요한 분들을 다 모셨군요. 제가 따로 모셔달라 말씀드리기도 전에 말입니다. 이 다음에 물고기가 있는 말은 또 한 번 놀랍기만 한 것이었습니다. 전 이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을 진작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요. 저 강줄기에 줄곧 드나들던 연어의 제왕으로부터 잘 전해 들었어서 말이지요. 평소 사람들이 겪는 일에 관심을 많이 쏟아오던 터, 내 소신은 사람들이 편안해야 우리 바다속 세상도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다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는 님들의 소식을 때마다 접해왔는데 말이지요. 그 새로부임한 사또의 폭정이 날로 높아져만 간다는 것 아니었겠소. 그것도 그 호라비로 살아가는 그자가 어떤 또 다른 큰일을 벌일지 모르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내 얼른 뭔가 수를 써서라도 도와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은 것이었지요. 괜히 제가 사는 바다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올 것이 분명했으니까 말입니다. 이런 물고기가 또박또박 말을 이어하자 제 침 넘기는 소리까지도 멈춰 세우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드셨던 그 제 새끼들의 똥들을 말이지요. 약 2배로 그 양을 늘려서는 아주 똑같이 푹 고아 그 사또에게 가져다 줘 보십시오. 그럼 분명 아주 좋은 반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요. 이 말을 마치고는 뭐라 더 말을 걸기도 전에 저 밑 호수바닥으로 사라져버리는 물고기였어요. 그리곤 마냥 서로의 얼굴만을 바라보고 있는 노기량과 이은형이었습니다. 이내 집으로 돌아온 노기량은 곧바로 그 어부의 재료를 가져다가 푹 고아내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이 사이 친구 이은형은 배고픔에 거의 쓰러져가는 이웃들을 데려다가는 그 어탕국수 집에서 배불리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물고기의 뜻을 더 정확히 알고 난 국수집 주인이었기에 그 또한 더할 나위 없이 누구든 들어오는 이마다 더욱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이었어요. 이에 노기량의 마을 사람들도 아주 흡족한 나날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배고픔 따위는 통째로 사라져버린 채로 매일같이 꿈같은 마을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었지요. 단 그 광가의 사또만이 이런 마을 사람들의 사정은 결코 알지 못한 채 또 다른 수탈로 누굴 괴롭힐까 고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양으로부터 민초들을 위해 하사된 특별 보급품들도 전부 뒤로 빼돌리고 말이지요. 더군다나 꽉꽉 채워가는 광가의 창고를 조금이라도 더 채우기 위해서라도 없는 민초들의 곶간을 뒤져가며 돈 될 만한 것은 세금이란 명목으로 모두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었어요. 이렇다 보니 이런 사또 악행을 하루라도 빨리 막아내기 위해서라도 얼른 그 물고기가 알려준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노기량은 그 물고기한테서 받은 똥을 며칠 동안 푹 고아낸 뒤에 마침 친구 이은형이가 잘 안다는 관아의 사람을 불러다가는 그 사또의 식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은 터였어요. 이리하여 그 국물은 한겨울에 준비한 특별 보양식이라며 그 사또가 한술 떠먹기 직전까지 이른 것이었습니다. 하날 위해 준비한 특별 어탕이라는 건가? 그럼 어디 한번 밥 한 술과 같이 먹어봐야겠구만 그래. 이 시각 사또가 그걸 잘 먹고 어찌 변해 있을까 싶은 노기량과 이은형이었어요. 그 물고기가 말해준 좋은 반응이란 무엇일지 얼른 요놈의 마을 세상이 빨리 좋은 기운을 회복하고 그 사또놈이 처벌받을 수 있기만을 바라는 그들이었습니다. 이 생각은 온 마을 사람들이 똑같이 갖는 것이었지요. 헌데 하루가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그 사또의 관가에서는 별 소식이 들려오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만 하루가 더 지나자 오히려 사또의 폭정이 더 크게 달해버린 것이었어요. 해가 저물고 난 뒤에는 밖에 나다니지 말라며 보이는 즉시 목을 치겠다까지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을 내에서 나름 지체 높은 어르신들을 잡아가더니만은 자신에 대한 복종을 맹세케 하고 그러지 않은 자는 엄벌에 다스리겠다 협박을 해대는 것이었지요. 이런 상황의 노기량은 대체 어찌된 일인지 따져 묻기라도 해야 했어요. 그 호수에 사는 물고기를 다시 찾아가서 말이지요. 이에 국수집 주인과 이은영도 동행을 자처하며 그 물고기를 또 만나기에 이른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현 사태에 대해 묻자 그 은빛 물고기는 내 정말 큰 실수를 저질렀소이다. 그 사또의 배후에 있는 자를 미처 신경 쓰지 못했으니까 말이지요. 아니, 배후에 있는 자라니? 대체 누굴 말하는 것이오? 그러자 한번 물속을 휘휘 돌아내던 물고기는 다시 한번 머리를 내빼더니만 나지막히 말을 잇는 것이었어요.
그 사또한테 말입니다. 이 마을에 부임하기 전부터 아주 꼭 붙어 다니는 처자가 한 명 있는데 말이지요. 한평생 홀로 살아온 것처럼 보였던 사또였다지만 혼인은 하지 않은 채로 매일 밤마다 그런 처자와 함께 지내왔다는데 말입니다. 헌데 이 여자는 무당의 신기를 타고난 채로 비밀리에 사또한테 조언까지 하는 그런 무속인이라는데 말이지요. 사실 조언이라기보단 거의 조종을 하고 있다 보셔도 무방할 줄로 아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사또는 이 여자가 알려주는 점괘만으로 자신의 모든 일을 행하고 그런 복정에 정신이 없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물고기의 말에 깜짝 놀라는 이들이었습니다. 내 미처 이런 존재를 알아채지 못해 송구스럽기만 한데 말이지요. 제가 드린 그 재료의 정체를 그 무속인인 여자가 모두 알아챈 것 같으니까 말입니다. 사또가 그걸 먹지 않은 건 당연했거니와 제 존재까지 전부 다 알아채고 만 것 같으니까 말이지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호수 자체도 큰 위험에 빠져버린 터. 이제 방법이란 딱 하나밖에 없다마는. 순간 이때였어요. 무엇에 놀랐는지 그 물고기는 금세 자취를 감춰버리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호수 주변으로 웬 포졸들이 대거 몰려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노기량 일행은 전부 호수 밖으로 내쫓길 수밖에 없는 것이었지요. 곧바로 사또의 명을 받은 포졸들은 그 호수에다 뭔가를 풀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호리병들을 죄다 쏟아냈으니까 말입니다. 아니 저것이 무엇이라더냐? 우리 호수를 대체 어쩌려는 것이오? 이 말에 곰곰이 생각에 잠기던 어탕국수 집 주인이 천천히 말을 잇는 것이었어요. 그 물고기 말대로 이 호수에 독이라도 푸는 듯 싶은데 말이오. 저 신비의 물고기를 알아채버린 이상 아예 씨를 말려버릴 작정인 듯도 싶은데 그 무당이라는 영매가 나름 대단하긴 하네 그려요. 이에 순간 저 만행을 말려볼까도 싶은 그들이었건만 포졸들의 수가 너무도 많았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노기량과 그의 일행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포졸들이 모두 돌아간 뒤에 노기량은 자신의 일행 모두와 함께 그 호숫가로 달려가는 것이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호수에 살던 물고기의 새끼들이 전부 호수 위에 둥둥 떠다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마는 국수집 주인과 노기량이었지요. 어쨌거나 그 물고기의 생사는 어찌 됐을까 싶은 마음에 나룻배에 올라탄 그들은 곧 호수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물속에다 대고 고기를 불러내자 잠시 후 그야말로 다행스럽게도 천천히 물 위로 솟아오르는 은빛 물고기였습니다. 헌데 그 물고기의 상태는 매우 좋지가 못한 것이었어요. 그나마라도 제일 밑에 가라앉아 있었기에 아직까진 숨이 좀 붙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째 괜찮은 것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 따로 없는 것이오. 그 물고기를 꺼내줘야 할지 싶은 생각에 그물을 들어 보이는 어탕국수집 주인이었어요. 헌데 전 이미 제 새끼들과 함께 해야 할 운명이 되나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젠 그 무당 앞에 저 스스로 가는 수밖엔 없을 것 같아서 말이지요. 그러니 여러분께서 저를 한 번 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요. 저를 잡아왔다 이르시면 되려 상을 내리거나 여러분들한테는 적어도 해를 가하진 않을 테니 말입니다. 그러니 제 숨이 이나마라도 붙어 있을 때 얼른 절 갖다 바쳐주시오. 이 말에 그건 안 된다 이르는 그들이었건만 너무도 단호한 물고기의 말에 하는 수 없이 그 물고기를 건져 올리는 그들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은빛 물고기를 어루만지며 무트로까지 나아가는 노기량이었습니다. 이윽고 물고기를 품에 안은 채 마을 곳곳을 지나는 이들의 소식을 듣고 달려나온 마을 사람들은 그저 눈물을 글썽이며 저마다 함께하겠다 이르는 것이었어요. 그리곤 함께 광가로 찾아가서는 물고기를 살려내라 시위라도 벌일 판인 것이었습니다. 이에 주민들이 하나둘 더 늘어나 버리자 이젠 온 거리를 꽉 메우고도 남는 정도가 돼버린 것이었어요. 정말 너무도 많은 인파가 모여든 것이었습니다. 우리 마을을 살려낸 물고기를 살려내라. 그러지 않으면 당장 그 사토직에서 물러나라. 온 주민들은 이와 같이 일제히 목소리를 높여가기 시작했어요. 허나 어찌됐든 이축 늘어진 물고기는 곧 그 관아의 사또에게 갖다 바쳐져야 할 운명인 것이었습니다. 이에 주변의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한 번씩 그 물고기를 쓰다듬어주며 기운내라 응원을 해주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이미 기력이 쇠할 대로 쇠해버린 물고기인 것이었습니다. 결국 관아로 들여진 물고기는 곧 사또한테 전해져야 마땅했던 터. 하지만 그보다 먼저 관아의 별채로 들여지는 것이었어요. 바로 그 무속인이면서도 사또에 숨겨진 연인이기도 한 그 희한한 무당 실세에게 먼저 전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역시나 그녀는 자신의 외모 가꾸기에도 여념이 없던 터 한참 동안이나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었지요. 어째 이제서야 그 물고기를 잡아왔구만 그래. 어디 보자. 네가 감히 내 사또를 욕보려 한 것이라더냐. 어디 그 호수로 숨어들었다고 내가 모를 줄 안 것이여. 그 바닷속에서나 콕 박혀 살 일이지. 감히 인간 세상에 끼어들어 내 일을 망치려고 그 호수 안에서 발악을 해? 어디 이놈, 네가 진짜 그 놈인지부터 내 확인을 해봐야겠다. 자신의 주변 일은 모르는 것이 없는 무당이었건만 그 신기한 물고기 또한 머리를 열어젖히면 그곳에 커다란 진주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 그녀였습니다. 이에 머슴을 시켜 망치를 가져오라 이른 무당은 그 물고기를 바닥에 눕히더니만 머리 쪽을 내려치려는 것이었어요. 헌데 그때였습니다.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더냐? 그 물고기의 머리가 눌린 순간 커다란 입을 쩍 하고 벌린 물고기가 시커먼 무언가를 쭉 하고 내뿜는 것이었어요. 이는 곧바로 무당의 얼굴에 뿌려지더니만 그 무당의 눈만 남기고 모두 아주 새까만 얼굴로 만들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어나 오징어의 먹물보다도 몇 배 더 강한 절대 지워지지 않는 먹물인 것이었지요. 안 돼. 내 얼굴은 안 된다고. 이미 이 먹물의 독성을 잘 알고 있던 무당이었기에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더니만 온 별채를 뛰어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에 사또가 놀라 뛰어왔건만은 그런 무당의 얼굴을 보곤 되려 혼비백산 도망을 치는 것이었어요. 아이구야, 내가 아는 당신이 아니구만 그래. 아, 저리 가시오. 아, 저리 안 가. 이런 사또의 반응에 더 충격을 먹어버린 무당은 괴로움에 온갖 소리를 질러대며 대문 밖으로 뛰쳐나가 버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영영 그녀의 소식은 그 누구도 들을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이내 이런 사정을 알고 돌아온 사또는 그 별채에 놓인 생선을 들어보며 말을 잇는 것이었습니다. 내 놈이 내 인생을 아주 망치려 드는 그 생선놈이렸다. 그럼 어디 그 구이가 되어도 네 놈이 그럴 수 있는지 내 네 놈을 아주 제사상에다 올려다 주겠다. 라며 가까운 화로에 불을 피우더니만 그 생선을 올려놓아 버리는 사또였어요. 헌데 이것이 웬일일까요?
그 생선은 타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웬 흰 연기를 있는 대로 뿜어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연기에 캑캑대며 제 앞조차 잘 볼 수가 없는 사또인 것이었지요. 그러더니만은 아니, 이 연기가 어찌도 이리 많이 나는 것이라냐? 아, 이 비린내는 또 뭐고 말이지? 아, 대체 이것이 어찌된 일이라냐? 제 손으로 입과 코를 틀어막아도 별 수가 없던 사또는 그만 그 자리에 철퍼덕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마치 그 연기에 질식한 듯 한 것이었지요. 그리고는 얼마가 흘렀을까요? 어느덧 정신을 차리고 난 사또였건만 그 화로를 보자 그 생선은 이미 앙상한 뼈만 남아버린 상황인 것이었습니다. 이에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또였지요. 그러더니만은 그 방 밖으로 나간 사또는 마을 사람들이 운집한 곳으로 가 갑자기 무릎을 꿇는 것이었어요. 이런 갑작스런 모습에 깜짝 놀란 마을 사람들이었건만 그 사또가 어찌할지 가만히 그를 지켜보기만 하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제가 정말 죄송했습니다요. 내가 어찌 여러분께 그런 말도 안 되는 만행을 저지른 것인지. 네, 지금이라도 그 죄값을 달게 받겠습니다요. 내 깜냥이 안 되는 일을 해온 만큼이나, 네, 오늘 바로 이 사또직을 내려놓겠소이다. 이 말에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는 마을 주민들이었습니다. 급기야 서로를 얼싸안는 그들인 것이었지요. 이런 사또는 결국 그 물고기가 제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뿜어내던 연기에 그만 그 사악한 정신이 사그라드는 대신 이제까지 벌인 일을 모두 진정으로 반성할 줄 아는 그런 인간다운 면모를 되찾은 것이었어요. 그랬기에 바닥에 머리까지 찧어대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관찰사가 소식을 듣고 내려온 바 얼마 뒤 한양으로 압송되기에 이르렀지만 말이지요. 이후 이 커다란 호수를 끼고 있던 이 마을은 아주 긴 평안을 되찾을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 어탕 국수를 먹지 않아도 배골른이 하나 없는 아주 잘 사는 마을로 발전하기 시작했고 말이지요. 그럼 그 불쌍한 물고기는 어찌 되었을까요? 무당의 앞에 놓여진 채로 지워지지도 않는 먹물을 뿌려댔는가 하면 자신의 몸을 희생하는 자세로 제 살을 태워버린 터 몸에서 나온 연기가 사또의 정신을 아주 제대로 뒤바꿔 놓았던 그 물고기 말입니다. 이런 영웅과도 같은 물고기를 찾으려 그 광가의 별채로 뛰어들어간 노기량과 어부였건만 그 물고기는 글쎄 화로에 뉘어진 채로 온 살이 태워져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터였어요. 미안하구만. 우리 인간들이 널 이리 만들어버렸으니. 진심으로 미안하구만 그래. 이런 노기량의 말에 어부도 눈물을 뚝뚝 흘리며 그 앙상한 뼈만 살며시 안아드는 그였습니다. 이 친구가 살던 바다에라도 놓아줘야 되겠소.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가 아니겠소. 이에 관할을 나온 이들을 온 마을 사람들은 눈물로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동구바까지 모두가 뒤따르며 그 뼈만 남은 물고기를 배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내 바닷가에 이르러 배를 함께 탄 채로 바다로 나아간 어부와 노기량은 그 물고기의 뼈를 조심스레 바다 위로 놓아주는 것이었어요. 그간 정말 고마웠소이다. 내 살면서 그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소. 물고기 양반. 이런 그들의 눈물 어린 속삭임에 바람도 잔잔해진 터 그 물고기의 뼈는 물 위에 둥실둥실 떠있기만 한 것이었지요. 헌데 이것이 어찌된 일일까요? 그 뼈에 조금씩 뻘건 피가 몰리고 살이 들러붙더니만은
어느 순간 깜쪽같이 그 원래대로의 물고기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과정을 모두 지켜본 노기량과 어부였기에 깜짝 놀라 뒤로 나자빠졌다. 이내 정신을 차리는 것이었어요. 어찌 진짜 그 물고기가 살아난 것인가? 그러자 물속을 이리저리 헤집고 다니다 수면 위로 폴짝 튀어오르는 물고기였습니다. 그리고는 놀라 바라보는 그들 앞에서 고개만 쏙 내민 채로 대답을 이어가는 것이었지요. 아, 그렇다 안 합니까요? 제가 살이 좀 떼어졌기로써니 이 뼈가 거뜬히 남았는데 그냥 갈 수 있었겠소이까? 제가 다스려야 할 이 바다가 여 있는데 아직은 그리 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지요. 이에 놀란 채로 말을 못 잇는 노기량과 어부였어요. 그리고 또 당신네들이 별탈 없이 잘 사는지도 내 가끔씩 들여다봐야 안 합니까요? 언제고 정신 나간 지도자가 또 발을 들일라 치면 내 이 넓은 바닷물을 들이부어서라도 고놈들을 다 씻어내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에 그저 고개만 끄덕이는 그들이었지요. 내 진작부터 그 온 마을이 흉흉하다 하여 손수 도와드리려 그 호수 안에 놓아달라 부탁을 했던 것이었건만 그래도 여기까지 잘 견디시다가 아주 잘 데려다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요. 그럼 부디 남은 여생 원 없이 행복하시길 빌겠소이다. 라며 또 한 번 차올라 공중제비를 돌더니만은 저 깊은 바닷속으로 풍덩하고 들어가 버리는 물고기였어요. 이에 이들 두 사람은 그저 먼 바다만을 바라보며 아주 고마운 미소를 내보였고 말이지요. 그럼 여기까지. 이러한 마을에서 일어난 폭정이 또 다른 어딘가에서 똑같이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는데 말입니다. 그럼 그 어떤 경우에도 말이지요. 결코 희망을 저버리지 않은 채로 내 주변 이웃과 그 어려움을 하나씩 헤쳐나가다 보면 말입니다. 분명 여러분들에게도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조력자가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요? 그럼 분명 우리의 삶도 한순간에 훨씬 나아져 있을지 모르고 말입니다. 이런 믿음 하나만큼은 오래도록 꼭 붙들고 계시면서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요. 모두 고마워요. 재미있는 창작서라 이야기 뚝딱. 아직 구독, 좋아요를 안 하셨다면 지금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